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 해라, 한다고 하면 따라가라. 지금은 투자해야 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19년 10월에 영상 하나를 올린 바 있는데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필승 코리아 펀드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고 약 2달간의 성과를 추적해 봤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상당히 인기 없는 영상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금방 잊혀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 올렸던 3개 영상의 뷰수를 보면은 37,000, 21,000, 19,000인데, 자, 이것은 겨우 만을 넘기고 11,000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좋아요 비율도 다른 영상에 비해서 낮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인기 없던 영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었는지 요 뒤에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참고를 하면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흥미로운 이야기. 2021년 한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미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것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잘 확인된 사실이고, 실제로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묘합니다. 개미 혈기들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면서 지금 군침만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역대 최대로 쓸어 담은 개미, 최고로 많이 판 연기금이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1월 11일 날 나왔는데요. 자, 연기금은 연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 막대한 금액의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미들은 빚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가계대출, 주식투자금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 동학개미 열풍에 가계 주식 투자 규모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개미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 하방 경직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중에 흥미로운 것들, 금융위원회가 영끌 빚투를 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신용대출 물꼬를 막아달라, 은행권에 대출 규제를 하라, 대출을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자, 코스피 3천 눈앞 1월 6일 날 기사입니다. 자, 홍남기와 이주열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괴리가 너무 커지고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 자제하라,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지금 현재 실물경제는 별로 안 좋은데 자산시장이 이렇게 뛰어오르니까 과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갑자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같이 가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주식 부동산 시장 과열되었다, 홍남기 부총리가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7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개미들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당국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죠. 전문가들 순기능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회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예정대로 3월 15일 공매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이 이야기들 도식화해 보면은 개미 영끌 비투를 하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만듦과 동시에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고, 자, 금융위원회와 홍남기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투자 못하게 막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 재개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과연 나중에 몇 달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자, 이것을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될까?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식 투자 정부에서 지금 자제하라, 하지 마라, 대출 금지시켜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과거에 또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고점이다, 버블이다, 몇 년째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7년 8월에 빚내서 집 사는 시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17년 10월에 대출받아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 필사적으로 빚내서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샀어야 된다. 자, 지나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18년 8월에 자, 집값 시장이 정부 이길 수 없다. 자, 그리고 2018년 9월에 모두가 강남 살 필요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정부를 이기고 있고 모두가 강남 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무나 강남 못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2020년 8월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월세 전환이 나쁘다? 아니다. 전세가 나쁜 것이다.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2020년 12월 월세로 옮겨 붙은 폭등. 자, 임대차법 이후에 월세도 폭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누구나 아파트 살 필요 없다. 빌라도 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지금 전부 다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지 말라던 것들 필사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지금 자산시장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라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런데 내가 샀어요 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 펀드 필승 코리아에 가입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문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자, 그러면서 고위직들도 줄줄이 가입을 했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 고수익 안겨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줄줄이 가입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서 필승 코리아 펀드 가입자 34% 농협은행 직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자, 농협은행 직원들 전부 문 대통령 덕분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1년 반이 지난 지금 소부장 펀드 90%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1년 반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수익이 났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그냥 1억 투자했다면은 지금 1억 9천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죠. 1년 반 동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가입을 했어요. 나 이런 거 해요라고 말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자, 제가 2019년 10월에 영상을 올렸을 때도 참 인기 없던 영상이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고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에 주목할 필요가 있나? 바로 자, 지금 소부장 펀드 청산을 하고 수익 난 걸 가지고 어디에 가입했냐? 바로 뉴딜 펀드 5개 나눠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약 1억 정도 된다고 본다면은 뭐 나눠서 한 2천만 원씩 5개 가입을 했나 봅니다. 자, 뉴딜 펀드. 자, 뉴딜 펀드라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뉴딜 펀드 한번 보겠습니다. 뉴딜 펀드가 뭐였냐? 자, 제가 2020년 10월 5일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뉴딜 펀드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자, 왜 지금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자, 제가 자, 미친 돈의 향연대 폭락.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누가 파티를 준비하고 있나라는 영상 제가 올린 바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자, 무엇을 보고 가야 되냐? 자, 여기에서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뉴딜 펀드를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홍성국이라는 민주당 의원이라는 거죠. 자, 내년 초 뉴딜 펀드 1호 문정권 펀드 오해하다 놓친다. 오해하지 말고 가입을 해라. 문정권 펀드가 아니라 다 같이 해먹자는 펀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자, 뉴딜 펀드 높은 금리가 핵심이고 국가 미래 불쏘시게 될 것이다. 자, 증시 띄우는 불쏘시게 될 것이고 한국판 뉴딜이 미래다. 이런 이야기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른다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재미로 몇 개 더 보면은 어떤 점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나? 국민연금도 뉴딜 펀드에 뛰어들까? 투자 적립성에 난감하다. 그렇지만 ESG 투자 운용사 신규 4곳을 지정하고 그리고 자,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사회 지배구조 등 중요 요소를 고려한다 그러면서 내부 규정까지 바꿨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려고? 바로 뉴딜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닐까 내부 규정을.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10월 5일 영상에서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소부장 펀드 가지고 뉴딜 펀드로 옮겨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 자, VIP가 갈아타신답니다. 자, 국가 미래 불쏘시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VIP가 갈아탄다는데 최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부장 펀드 1년 반 동안 90% 수익 났는데, 자, 뉴딜 펀드는 몇 프로나 수익 날까요? 자, 그나저나 대선도 이제는 1년 정도 남았구나.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년 안에 어떻게든 한번 해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 투자의 완전 찐 갈아타기. 자, 파란 집 투자 자문에서 지금 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에는 지금 유동성이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하라고 해서 손해나면 정부가 보상해 줄까? 그렇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하라는 말은 하지 못해도 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고 오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최소한 손해는 안 봤으니까 됐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은 정치적인 요소가 좀 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를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지 말라고 해서 오르고 나면은 최소한 손해는 안 봤으니까 뭐 손해본 것도 없네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라고 했는데 떨어지면 손해 나면 욕만 먹습니다. 자, 그래서 폭락론, 하락론자는 항상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떨어진다고 계속 말해서 한번 맞추면은 내 말이 맞잖아가 되는 거고, 계속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계속 오르면은 기다려봐 떨어질 거야. 어쨌든 너는 손해는 안 났잖아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하라는 말은 못해도 하지 말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땡땡땡이 가만히 있을까? 자, 우리가 이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수 고점 논란 여부를 떠나서 2021년은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폭락, 하락을 용인할 것인가? 자, 주어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폭락, 하락이 올 가능성보다는 폭등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